2025년 재테크 시장 한번 들여다볼까? 세계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갔고 원하는 약세. 글로벌 자본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시기야.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단기 변동성,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구조적 저성장. 이 세 가지를 2025년 키워드로 꼽더라고. 금리, 환율, 물가가 동시에 유동치니까 한 가지 자산에만 몰빵하면 위험하다는 거. 자본은 미국으로 몰리는 추세가 확실해지고 있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 근데 문제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저성장 고령화는 덤이고. 그럼 2025년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뜨는 재테크 방법 7가지 정리해봤어. 첫째, 통장 쪼개기랑 자동이체. 이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야. 생활비 통장, 저축통장, 투자통장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자동이체로 돈이 움직이게 해놓으면 소비를 구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거든. 소액투자, 비상금 관리도 다 자동화가 되지. 둘째, ETF, 리츠, PEP 같은 분산형 투자. 한 가지 자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는 거야. ETF는 상장 지수 펀드고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 PEP 투자 상품도 요새 각광받고 있어. 우량 기준이랑 사후 관리 체계가 예전보다 훨씬 탄탄해졌거든. 셋째, 소액 해외 주식이랑 AI 기반 투자 도구. 미국 주식, 글로벌 AI 로버어드바이저 같은 플랫폼이 소액으로도 투자하기 딱 좋아졌어. AI가 알아서 포트폴리오 짜주고 리밸런싱도 해주니까 편하지. 예전엔 접근하기 어려웠던 국가나 산업에도 이제 자금이 들어가. 넷째, 디지털 자산 시장도 성숙 단계야. 2025년엔 규제 안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나 제도권에 편입된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이 쏠려. 무분별한 투기는 이제 지양되는 추세고. 다섯째, 주택 부동산. 서울이랑 수도권 핵심 지역은 여전히 강세야. 근데 지방은 인구 감소로 침체와 분화가 진행 중이지. 맞춤형 주거, 인프라 개발 예정지 같은데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해. 장기 전망이랑 지역별 정보 분석이 핵심이야. 여섯째, ESG랑 장수 경제 테마. 환경, 사회, 지배구조, 헬스케어, 원격 의료 같은 산업군 관련 ETF나 펀드가 주요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어. 사회 흐름이랑 정부 정책도 같이 봐야 하고. 일곱째, 절세랑 노후 준비.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세제 혜택 상품 활용하는 거. 상속증여 사전 준비. 다양한 노후 시나리오에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테마로 확산되는 중이야. 그럼 실전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1단계 재무 진단이랑 목표 설정부터 해. 내 수입 지출 구조, 자산 부채 내역,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거. 주택 살 건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목적별, 기간별, 위험 허용도별로 맞춤 설계가 필수야. 2단계 자산 배분이랑 리스크 관리. 금융사, 전문가, 정부기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채널 여러 곳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배워. 시장 동향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정기 점검이랑 리밸런싱이 핵심이지. 3단계 실전 포트폴리오 설계. 안정자산으로 예적금이랑 채권, 성장자산으로 주식, ETF, 리츠, 대체자산으로 금, 원자재, 디지털 자산 같은 걸 목표랑 기간에 따라 비율 조정하는 거야. 세제 혜택, 절세, 자동이체 같은 실행성 높은 도구들 적극 활용하고. 4단계 정보 습득이랑 전문가 상담. 금융감독원, 금융위 같은 정부기관이나 금융사,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세미나, 전문가 콘텐츠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광고나 홍보는 경계하고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 그런데 재테크 공부하면서 정보 선택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정보 출처의 신뢰성부터 체크해. 광고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된 정보는 배제하는 게 좋아. 정부, 금융, 당국, 언론사, 공인 전문가 채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적합성이랑 실질성도 점검해야 해. 나한테 맞는 재테크 전략을 선택하고 포트폴리오 점검 주기를 정해서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거지. 과거 수익률만 믿지 마. 시장 환경 변화가 엄청 크니까 작년 수익률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 2025년 트렌드는 평균 회귀보다 미래 변수 반영이 훨씬 중요해. 리스크 분산 최소화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해. 한 분야 집중 투자는 절대 피하고 여러 자산군, 다양한 업계, 확실한 정보 기반으로 안전망을 두텁게 깔아놔. 그럼 공부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같은 정부기관 사이트 들어가봐. investing.com, 네이버 금융, 카카오뱅크 투자정보, 증권사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전문가 상담은 네이버 엑스퍼트나 각 증권사 은행 재무 상담 서비스 이용하면 돼.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공실력 있는 언론도 챙겨보고. KB금융, 신한금융연구소,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는 학술 보고서도 있어. 검증된 경제투자 유튜브 채널이랑 인증된 전문 커뮤니티도 괜찮지. 근데 말이야, 이렇게 정보 찾아서 공부하고 전략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실행이잖아. 계획은 완벽한데 실천이 안 되는 거. 이게 진짜 문제야. 나도 그랬거든. 재테크 관련 책이랑 유튜브 영상 수십 개 보면서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자 다짐했는데 막상 시간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 있더라고. 통장 쪼개기도 한 달 유지 못하고 자동 이체도 귀찮아서 설정 안 하고 분산 투자는커녕 그냥 적금만 놓다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다 깨달았어. 재테크도 결국 실행력 문제더라고. 아무리 좋은 전략 알아도 실천 안 하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자기 실행력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게 먼저야. 혼자 파악하기 어려우면 전문가 관점에서 한번 점검받는 것도 방법이지.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시작하면 훨씬 빠르거든. 내 강점이랑 약점을 정확히 알고 가는 거니까. 2025년 재테크 시장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전략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다각적 분산 투자를 실천한다면 누구나 실질적 성과를 노릴 수 있어. 금융 심리랑 행동 패턴의 변화, 디지털 기술 활용, 노후랑 절세 같은 걸 각자 인생 단계랑 목표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지.
정부나 공실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축으로 삼고 적합한 전문가 상담이나 교육 자료를 보완적으로 이용해봐. 달라진 환경에선 질문의 질이랑 정보 탐색 능력이 곧 자산 증식이랑 보호의 원동력이 될 거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재테크를 예를 들어볼게. 학교에서 발표할 때 생각해봐. 준비는 완벽하게 해놨는데 막상 발표 당일에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 발표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깎이는 거지. 재테크도 마찬가지야. 정보는 다 모았는데 실천력이 부족하면 결과는 안 나와. 또 하나 비유해볼까? 버스비 빌리는 실험 들어봤어? 사람들한테 버스비 1,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의외로 잘 안 빌려주거든. 근데 구체적으로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1,000원만 빌려주시면 내일 꼭 갚을게요 라고 하면 훨씬 잘 빌려줘. 이게 뭐냐면 명확한 목적이랑 실행 계획이 있으면 사람들이 신뢰한다는 거야. 재테크도 똑같아. 막연하게 재테크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할 건지 명확해야 실행이 돼. 면접장 갈 때 옷차림도 그래. 능력은 똑같은데 첫인상이 좋으면 합격 확률이 올라가잖아. 재테크도 처음 시작할 때 작은 습관 하나를 제대로 세팅해 놓으면 나중에 큰 성과로 이어지는 거지. 결국 2025년 재테크 성공의 핵심은 정보 습득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힘이 더 중요해. 정보만 쌓아놓고 실천 안 하면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 끝나버리거든. 지금 당장 통장 하나 쪼개고 자동 이체 하나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봐. 그게 재테크 공부의 진짜 첫걸음이야. 질문의 질이 자산을 키운다는 말 기억해.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할 줄 알고 그걸 실천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야. 2025년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지.